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빙자해서 사실상 정치 발언을 했던 그런 현장이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국회 정무위 소속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필리버스터 의원님이 다음 순서였던가요? 네, 제가 2번. 1번 나경원, 2번 민병정. 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1번 나경원에서 끝났죠. 끝난 거죠. 네. 예. 본인이 어제 어마어마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할 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 검토 보고서를 예. 그냥 읽더라고 조문하고. 그거를 필리버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 제안 설명은 제가 했고 예. 왜냐하면 이거 10년 걸린 거거든요. 제가 민변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 그때 이제 이하경 의원님이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이 그때 이제 첫 발의를 했고 그리고 10년 걸려서 지금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그거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떤 걸 위한 법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요. 하나는 가맹사업 가맹본부가 있죠. 네. 이제 뭐 이 가맹점이 몇십 개일 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을 바로 관리를 해요. 네, 이것에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하죠. 예. 그런데 이게 수백 개, 수천 개 될 때는 가맹본부가 다 관리하지 못합니다. 특히 네. 이제 학습지라든지 뭐 크린토피아나 이런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학습지도 저는 안양이니까 안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안양 지역본부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또 크린토피아도 각 동에 크린토피아 가맹점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동네마다 다 있죠. 동네가 다 있죠. 근데 예. 거기에서 빨래를 하나요? 빨래를 안 해요. 빨래 공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안양, 군포나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하는 한 군데 공장. 빨래 공장이 있는데 네. 거기가 가맹 지역 본부예요. 가맹 지역 본부 그리고 가맹 본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맹 본사는 가맹 지역 본부를 컨트롤하고 예. 가맹 지역 본부는 가맹 점주를 컨트롤하는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가맹 지역 본부 입장에서는 예. 가맹 본사와 사이에서는 을이고 어. 가맹 점하고 사이에서는 갑인 이중적인 지위에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가맹 지역 본부는 진짜 돈을 많이 투여하거든요. 투자를 많이 한다. 투자를 많이 하고 예. 그다음에 모집도 자기가 다 하고 예. 이런 상태예요. 예. 그런데 가맹 본사하고 사이에서는 예. 어떠한 법적 보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맹 본사가 네. 이제 가맹 지역 본부를 날리려면 그냥 바로 해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로 그리고 또 다른 데로 바꾸고 줘버리고. 예. 이런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사람들도 큰 피해를 당하는 예. 이런 상태여서 어허. 가맹 지역 본부도 일정한 사안에 있어서는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가맹 지역 본부도 법적 보호 범위에 넣자. 네. 이게 하나고 그다음에 수많은 가맹점들이 있는데 그 가맹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세세한 규정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가맹 본사가 새로운 것으로 계속 착취하는 구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맹점들에게도 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고 네. 그 단체가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 네. 일정한 횟수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협의를 요청하면 네. 협의를 응할 의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법은 뭐냐면 가맹점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하니까 안 응해요. 성실히 응하지 않아도 어떠한 예. 제재가 없었거든요. 없으니까. 예. 뿐만 아니라 뭐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야 다른 단체도 있잖아. 예. 너희는 단체를 인정 못 하겠어. 이래 버리면 또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어떻게 바꾸냐고. 그래서 단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등록되면은 등록된 단체가 예. 아하.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 일정한 예. 사안은 영업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등록 기간을 몇 년으로 명시합니까? 그 아니면 기간과 관련해서 크게 없고요. 예. 아 그럼 한 번 등록되면 계속 그 이제 그 조건에 조건에 되면은 이제 예.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죠. 어. 뭐 노동조합이 한번 하면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협의를 요청했는데 예. 응하지 않으면 예. 시정 조치를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협의에 응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게 몰라요. 아니라 비본질적인 사안에 나경원 의원은 대해서 올라오시자마자 뭐라고 하셨냐면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8대 쟁점 법안에 대해서 네. 이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8대 악법은 여기서 그들은 민주당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니 그들은 그 국힘당이 말하는 8대 악법 그 국힘이 주장하는 주장하는 예. 8대 악법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되는 법안들인 거죠. 쟁점 법안들인 예. 거죠. 그 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되잖아요. 예, 의제를 벗어난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의제를 벗어난 거예요. 의장님이 그래서 계속 말씀하셨죠. 의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5분 내에 의제로 돌아오세요. 그렇죠. 5분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걸 몇 번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제로 계속 안 돌아오니까 네. 그러면은 마이크를 끌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 언론에서는 61년 만에 입틀막 국회다. 의장이 국회의원의 마이크를 꺼버렸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무선 마이크를 저희들 뭐 방송할 때 이렇게 그 옷깃에 다는 네네네. 무선 마이크를 장착하고 오셨어요. 국힘당 유튜브가 있나 봐요. 예. 네, 국힘당 유튜브가 있나 봐요. 거기에 중계를 하기 위해서 라이브 중계. 네, 라이브 중계를 하기 위해서 곽규택 의원이 예. 도중에 가져왔어요. 예. 가져와서 채워줬어요. 그 나경원 의원한테 네. 곽규택 그 의원이 원내- 직접 원내 와서 부대표잖아요. 직접 원내 부대표인 곽규택 의원이 직접 와서 나경원 의원한테 장착을 해준 네, 거다. 장착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에 올라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거다.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와중에 와서 장착을 해준 도중에. 거죠. 아니 그런데 이거 국회법 위반 아닙니까? 법원에서 그런 것처럼 이 국회에서도 네. 이걸 중계하고 이럴 때는 의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죠. 득해야 되는데 네. 이건 중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반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라. 네. 라고 하는데 끝까지 사과를 안 하더라고. 아니 근데 다 떠나서 국회 방송을 통해서 라이브가 되고 그 URL을 받아서 틀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이 그러니까 마이크가 꺼졌다 이거죠. 본인들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시위용이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프레임 전쟁에서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언론 탄압, 민주주의 탄압받고 있는 탄압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예,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작전을 짠 거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자기네들 지지자들한테는 네. 뭐 마이크 안 나와도 들리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끝이 없습니다. 국민의힘과에 보면 뭐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날마다 전쟁터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 뭐 우미애 우쭈쭈. 우미애도 나오던데. 예. 네. 우미에도 나왔지만은 예. 우쭈쭈는 무슨 말? 우쭈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우원식 뭐 쭈쭈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우쭈쭈 막 하더라고요. 그들만의 뭔가 아니 근데 같아요. 지금 보면 법정 안에서 소란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김용현 전 그 국방장관의 변호인단에 아주 그냥 신성한 법정을 엉망진창을 만드는데 이제는 국회까지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어제 전 웬만하면 본회의장에서 샤우팅은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할 네. 수가 없더라고요. 본인이 나경원은 본인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법정에 들어갈 때 인사를 목례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저는 상임위장에서도 목례를 하고 들어갑니다. 예. 왜냐하면 상임위 자체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그렇습니다. 국회 인사도 안 했어요. 의장님은. 목례를 들어가요. 근데 본인은 인사도 안 했어요. 예. 두 번째는 그러면 변론을 하세요 했는데 이 재판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면 그대로 둡니까? 그렇죠. 무제한이니까 제한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쪽에 앉아 있는 의원들마저도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을 모르네, 무제한 토론을 공부 좀 해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제한 토론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 시간에 제한 없이 그렇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제한 토론이지. 예. 그 안건과 상관없이 이 무제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란 예.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무 아니, 말 그리고 그들도 명확히 했잖아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런데 다른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다른 법안에서 하면 되는 되잖아요. 거잖아요. 거기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더, 그들이 그러면은 이 가맹사업법, 이 민생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냐? 아니에요. 10년 동안 반대해 왔어요. 아. 10년 동안 반대해 왔고 예. 저희가 21대에서 논의를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를 안 시켜줬잖아요. 네. 22대에서는 상정을 안 해줘요. 법안 그 상임위에서 아니, 법안 이건 상정을 안 민생법안에 해줘요. 대해서 이건 그래서 저희가 비쟁점이고. 필리버스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뭐 찬성한다고? 이거는 찬성한 게 아니라 이번 뭐 저희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총선에서 우리가 네. 이겨서 이거는 선거에 따른 결과에 굴복한 것이지 찬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의원님 모셔서 꼭 여쭤보려고 했던 게 바로 네. 무려 3,37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쿠팡과 관련해서 무슨 미국 차원에서 집단 소송도 벌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거 집단 얘기하기 소송에 전에요. 예. 한 오해가 하나 있어서 이 요거 얘기 전에? 하나만 예, 하나만. 예. 그러니까 이 법안 가맹사업법이 통과되면은 노동자 단체 노조에게 주는 것처럼 단체 교섭권을 허용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뭐 지역본부에게. 예, 아니 지역본부가 아니라 지역본부를 보호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가맹점주 전체에게 주는 예. 을들의 협상권 네네네. 그것이 단체 교섭권을 주는 거 아니냐?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근데 노조의 단체 우리 노동 3권에 있는 단체 네. 교섭권은 그 단체 협약이 되면은 예. 어떻게 되냐면은 개인적인 근로 계약과 예. 기타 노동법보다 우위예요. 이 단체 협약이 꽤 네.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등록된 단체가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 일정한 횟수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하면 네. 응할 의무를 줄 뿐이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뭐 단체 협상권과 같은 어떤 네. 법적 지위를 주거나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이 정도 수준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반대를 해온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는 단체 협의 요청해서 협의하는 그 테이블에 앉기만 해도 절반 이상이 풀리더라. 그럼요. 그러니까 이 가맹점주들도 이걸 가지고 가맹본부의 사업을 방해하고 싶은 사람들 아니다. 우리도 장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날 수 있게 해달라. 만나면 해결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10년 동안 반대해온 겁니다. 아유, 예. 참 이상. 힘듭니다. 네, 힘들어요. 네. 참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장사하기도 힘들고 협상하기도 힘들고 마주 앉기도 힘들고 네, 예, 예. 그래도 그나마 10년 만에 민주당 주도로 정치권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이걸 통과시킬 수 있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쿠팡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지금 국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이게 보면요 2차 파생되는 범죄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네네. 텔레그램에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이 비밀번호 아이디가 막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시작하고 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국회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필요한데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정무위하고 그리고 가방위에서 현안 질의를 했고요. 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내일 네. 수요일 날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인가요? 네. 그럼 오늘이네. 원님 우리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날짜 가는 것도 몰라요. 예. 맞아요. 오늘은 수요일이군요. 오늘 수요일 맞을걸요? 맞네요. 맞죠? 수요일 맞아요. 네. 예. 오늘 이제 과방위에서 예. 쿠팡 청문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김범석은 네.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이 싶고요.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지금 그렇죠. 김범석 의장. 네, 예. 김범석 의장이 이제 쿠팡의 구조를 좀 설명을 하면 예. 쿠팡 본사가 있어요. 이 사람 김범석이라고 못 알아듣고 범킴. 범킴. 예. 마이클 병주 김하고 똑같아요. 그러네. 마이클 병주 김병주 그러니까 MBK 회장하고 똑같아요. 검은머리 외국인. 검은머리 미국인. 이게 심각합니다. 진짜. 여하튼. 쿠팡을 좀 설명을 하면요. 네. 쿠팡이 있고 쿠팡 밑에 이제 쿠팡 뭐
이제 택배를 담당하는 네. CLS라든지 쿠팡 뭐 물류를 담당하는 의원님 가방이 청문회는 다음 주 수요일이라고.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네, 헷갈립니다. 너무 바빠. 이렇게. 예. 이렇게 여튼. 쿠팡 본사가 있고 쿠팡 자회사로 쿠팡 CLS, CFS, 쿠팡 플레이, 쿠팡 페이 이렇게 있고 쿠팡 이츠도 있고 네. 이렇게 있고 이 모든 걸 관할하는 쿠팡 본사의 위에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지주회사. 예. 예. 쿠팡 인코퍼레이션이라고 예, 예. 이 의장이 예. 김범석입니다. 예. 이게 여기 미국에 예. 이제 있는 상장돼 있는 게 예. 여기예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구조. 예. 그럼 복잡하게. 결국은 쿠팡의 지주회사는 미국에 있고 네. 쿠팡 본사나 이런 것들은 다 한국에 있으면서 예. 대부분의 돈들은 다 한국에서 다 벌어가지고 예, 미국에 미국에 갖고 상장하는. 가는 예. 이런 구조에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겠어? 이 구조 좀 꼴보기 싫긴 하지만 이런 구조를 바꿀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지금 구조상 네. 예, 이것을 막으면 또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 박대준 대표이사라는 사람은 자기가 한국 대표죠. 한국 법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다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네, 없어요. 예. 최근에 이런 문제도 생겼잖아요. 음. 저기 어디 지청인가요? 부천지청인가요? 네. 거기에 쿠팡 근로계약과 관련된 거 네. 이것을 부당 노동행위로 예, 고발했어요. 고발했는데 예. 이것이 그 어미준 검사 예. 어미준 검사가 예. 이것을 부당하게 예, 문지석 검사. 네, 문지석 검사 해가지고 수사외압. 예. 그래서 그 특검하잖아요 지금. 이것도 쿠팡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쿠팡이죠. 쿠팡이고 쿠팡은 이렇게 퇴직금 안 주려고 했던 거. 박태석 대표는 자기는 그냥 맡겼을 뿐인데 즉 자기는 김현장한테 맡겼을 뿐인데 김현장이 그랬다. 자기는 말도 안 되는 상관없다. 소리 하고 무슨 법이 로펌의 책임, 로펌에 그거를 준 계약을 맺긴 데가 그 회사 아닙니까? 예, 그러면 쿠팡의 자기네가 책임을 져야죠. 쿠팡의 전 대표 지금 북미 총괄하는 음. 그분이 네. 쿠팡 김현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쿠팡이라는 회사 자체가 대관 정치권에서도 엄청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맞아요. 보좌관 출신들 뭐 해서 엄청나게 많이 가 있는데 이 대관 업무에는 신경을 굉장히 쓰고 언론 파트도 많아요. 이렇게 하는데 정작 노동자들의 문제라든가 소비자 피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고 책임도 안 지고 모르쇠라로 일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무위 차원에서 김범석 범김 그 고발 조치 예정입니까? 네, 예. 고발 조치 아마 15일에서 17일 예. 이 사이에 우리가 착수하겠다라고 했고요. 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증감법상 그 그렇죠. 저 출석하지 출석하지 않은 않은 것에 대해서. 근데 이 고발로 됩니까? 그리고 을지로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을지로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쿠팡 문제는 배송 기사분들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쿠팡이 민주당도 로비가 먹히더라. 을지로위원회도 로비가 먹히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 박형관 기자가 취재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을지로 위원장인데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을지로위원장한테 직접. 예, 제가 지난주에 현안 질의할 때 국민 밉상 예. 쿠팡. 예. 쿠팡이 지금 플랫폼인데 대한민국 온갖 네. 문제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네. 사람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에 대해서는 예, 경제조사권과 예, 과태료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상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이거 공정위 차원에서 강제조사권을 발동해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핵심적으로 살펴보라는 거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네. 을 세게 물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총의가 모아지고 있어요. 예, 국회 예, 예. 차원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뭐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네. 국회 이게 차원에서는 이제 좀 어떻게 개보입법상 네. 300만 원까지 물릴 수가 있거든요. 300만 원이요. 네, 근데 1인당 1인당 300만 원인데 예. 지금 뭐 10만 원 나오는 데도 있고 30만 원 나오는 데도 있잖아요. 예. 300만 원까지 할 수 있어요. 1인당. 네.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때 네. 1인당 3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법원에서 30분의 1, 10분의 1 이 수준에서 막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해야 된다. 이것도 법원인가요? 그렇죠. 이것도 법원이에요. 법원이 너무 약해요. 네. 법원이 강제에게는 너무 약해요. 800원
커피값 한 사람에 대해서는 5만 원 벌금 해고가 해고되고. 대단한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예. 그러고 있고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이 과징금 얘기를 네. 하잖아요. 전체 네.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할 할 수 수 있다.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쿠팡이 한 40조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3%까지 할 수 있다. 네. 이게 법률상 예.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최대한 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서는 본인들도 피해자다 이렇게 막 주장하던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직원을 관리하지 못한 거 네. 이 부분이 있는 거고 왜 직원이 관리되지 않았을까에서 네. 보면은 거기가 최고 정보보안 책임자는 있어요. 근데 최고 기술 책임자가 3년 동안 네. 공석이었던 거거든요. 이게 공격수와 수비수인 최고 기술 책임자, 최고 정보보안 책임자 이게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없었어요. 이런 구조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 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의 해결의 핵심이 뭐냐면 네. 정확하게 어떤 사고가 났다라고 알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자기가 안 게 아니라 고객의 신고로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3천 건 정도라 그랬어요. 네. 5천 건 정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천만 건 이상이 나온 거잖아요. 3,370만 건입니다. 예. 전 국민이 거의 다라고 봐야 돼요. 성인들 전부 사회생활하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쿠팡은 다 쓰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근데 쿠팡이 보면 이게 제일 불쾌하다는 거예요. 탈퇴도 못해. 탈퇴하려면은 컴퓨터로만 해야 되는 모바일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쿠팡 당장 급할 때 새벽 배송 필요해요. 특히 아이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당장 학교에서 뭐 가져오라고 했는데 내일까지야. 그럼 어떡해요? 새벽 배송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애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쿠팡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도 쿠팡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 이 독점적 구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지금 시스템을 억울해하는 분들이 그거잖아요. 예. 다크 패턴 때문에 해지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해지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데 예. 그래도 한 170만 정도가 탈팡했다는 거 아니에요? 181만. 네, 그런데 다른 데로 대체제가 없어가지고 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독점의 폐해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국회에서 해결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은 미국 내에서도 자기네들은 독점 업체에 대해서 막 찢어버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네. 분리해버리고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은 거기서 문제를 삼아. 그러니까 쿠팡의 로비력이 대단한 거예요. 범킴은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할까 봤더니 미국의 정계에 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비를 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그냥 로비스트네. 거기는 실은 범킴은 한국에 안 오고 미국에서 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은 미국 정치계에서 대한민국을 압박을 할 때 그 루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런 의심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심야 배송 예. 관련해서 저는 이제 저도 아이 키우는 아버지로서 이런 필요성들에 대해서 느끼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조화를 이뤄내야죠.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이 시민들 소비자들의 편리함 네. 이것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그러면은 제 생각은 심야 물류를 좀 줄여야 돼요. 심야 물류를 줄여야 돼요. 그러려면 소비자들하고도 논의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줄이려면 네. 그 물량을 줄이려면 심야 배송을 시키면 실은 비용이 좀 더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심야 배송에 적합한 것들은 신선식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게 하고 웬만하면 공산품은 안 하고 공산품을 할 때에는 급한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비용을 조금 더 물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심야 시간대에 노동을 좀 줄여야 돼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러면 6일 연속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한 과제인 것 같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개인정보에 대한 범죄 악용 피해인 거잖아요. 이게 그동안 썼던 구매 이력들을 추적을 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병덕 의원이 그동안 쿠팡을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한테 뭐 보냈고 아버지한테 뭐 보냈고 딸한테 뭐 사줬고 우리 딸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공의 영역으로 할 수 없나. 지난번에 저희 광주 부시장 김현성
그 평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체국이 그런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쿠팡이 아니더라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를 만들 수 있는 공공의 노력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탈팡을 해도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이버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지금 말씀 주신 이런 것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아이디어하지만 현실에서 당장 오늘 내일이 급한데 그거 언제 기다리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받아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쿠팡 말고 대안의 공공 시스템을 만드는 뭐 조금 장기적인 관점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그 집단 소송이 없어요. 우리는 집단 소송 제도 이거는 민주당 차원에서 좀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언제까지 논의하십니까? 을지로위원회에서 좀 네. 하셔야 을지로위원회에서는 네. 뭐 지금 사회적 택배 그러니까 사회적 대여기구 그걸 하고 있고 집단 소송과 관련해서는 지금 법사위나 이런 데서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새벽 배송 문제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꼭 해야 된다. 대체로 좀 여론은 그래서 어쩔 수 그것을 없이, 사회적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 대화가 심야 배송 금지를 목표로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에 여러 주체들이 나오는데 민주노총에서는 0시부터 5시까지는 새벽 배송을 금지하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그 여러 주체들 중에 하나의 제안을 쿠팡이 저는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동훈이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국민 갈라치기를 한다고 보고 있고 한동훈 입에서 민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저는 역겹습니다. 그런 분 아니에요. 나경원 민생 얘기 나오면 저 역겹습니다.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 갈라치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요. 사회적 대화 내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권과 소비자의 편익을 조화를 이뤄낼지에 대해서 논의를 사회적 대화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와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소송제가 이번에 좀 도입이 필요하다.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주한미군들 또 미국에 가서 소송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피해 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맞아요. 뭐 주한미군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쿠팡이라는 시스템을.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우리는 이게 불가능해서 이 제도의 그러니까, 도입도 좀 절실해 보이는데. 예, 뭐 집단 소송이나 단체 소송이나 이런 것들 을 통해서 소송을 꽤 편리하게 하는 방법들인 거죠. 지금은 뭐 공동 소송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1,000명, 10,000명 이런 사람들이 일일이 한 명 한 명 소송인단이 돼야 되지만 그렇죠. 그러지 않고 어떤 단체가 하면 그 단체의 소송 결과를 모두가. 다른 사람들 모두가 예, 영향을 받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건데 예. 이거 누가 손해겠어요? 강자들이 손해니까 예. 안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네, 약자들의 연대 을지로위원회가 네. 가장 먼저 깃발 들고 나가야 되지 네,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